자,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엑셀 배우는 것보다 약간 수고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배울 것들이 적진 않거든요. 근데 적지 않다는 의미를 많이 배우고 다 배우면 데이터베이스를 잘 쓸 수 있다 라는 뜻보다는 데이터베이스에 단순하게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엑셀에서 공들여서 함수 같은 거 많이 배우는 거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과 실습을 해도 그렇게 티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강좌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세 개의 테이블이 있었죠. 고객 정보, 상품 정보, 계약, 실적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고객 정보 같은 테이블을 보면 시스템에 고객이 회원가입을 하거나 누구나 계약을 성사시키고 와서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대시 입력을 하게 되면 한 건이 늘어나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고객이 입력을 한 걸로 해석을 하고 데이터를 추가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들을 보통 마스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테이블. 고객과 서비스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되는 정보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실적이 있죠, 실적. 계약이 체결됐을 때 보통 실적을 한 건 올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걸 실적성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얘는 마스터성하고는 좀 다른 게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저장해야 되는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정해진 대로 데이터를 쌓아줘요. 뭐 하나의 고객이 회원가입을 했다고 해서 뭐 한두 건 쌓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해놨다고 하면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계약이 성사되거나 수주가 됐거나 혹은 판매를 했을 때 그때 실적들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담아놓는 테이블을 실적성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계약 실적이에요. 계약이 일어날 때마다 한 건씩 쌓여가는 거죠. 자, 또 하나 있는 게 사전성, 참조성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국어사전, 영어사전, 우편번호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추가나 삭제는 일어나는데 수정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사전적 데이터들이에요. 만약에 국어사전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뜻이 완전히 다른 걸로 변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쓰여온 모든 공문서, 역사책, 뭐 학습서 이런 데 써있던 거, 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던 건요,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 책들에서는. 앞으로는 맞을지라도 기존의 과거책은 다 틀린 게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그때는 새로운 걸 추가하거나 원래 있던 걸 삭제하고 기존에 있던 걸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그러한 성격의 데이터를 담아놓는 테이블을 사전성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성격에 따른 테이블 분류도 좀 아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몇 가지 기준 사항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지켜주면은 보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답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이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중에 어떤 작업들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고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 뭐 어려운 말들 많죠. 뭐 종속 컬럼 제거하고 코드화에다가 뭐 정규화는 1, 2, 3 각종 정규형이 있고 이런 거 갖다 다 무시하시고 지금부터 엑셀 시트에 우리가 만든 테이블을 보고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자, 우선 고객 정보부터 볼게요. 고객에 대한 정보죠. 자, 김철수님, 이영희님, 박민수님 이러한 고객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코드와 고객 이름, 생년월일, 나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데이터베이스로 그대로 올라와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들을 갖다가 살펴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컬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이예요. 나이. 자, 이 나이 여기 39세라고 적혀 있죠. 생년월일은 1985년이에요. 뭐 이것만 따지면은 현재 39세 맞죠? 근데 여기서 현재라고 하는 건 2024년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맞는 말이지 내년이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 나이 컬럼을 업데이트 해주지 않는 이상 이분은 영원히 39세로 남게 됩니다. 이때 나이 컬럼이 생년월일 컬럼에서 이 데이터를 만들 당시에 의존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때 방법은 두 가지죠. 얘를 삭제하고 나이를 구할 때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연, 월, 시를 계산해서 보여주던가 아니면 이 나이 컬럼을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입 당시 나이. 그러면은 뭐 당연히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데이터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컬럼이 다른 컬럼에 종속돼 있거나 의존하고 있으면 종속하고 있는 이 컬럼을 없애거나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취미활동입니다. 지금 현재 김철수 고객님은 독서라는 취미활동 하나만 갖고 계신데, 이영희 고객님은 두 개예요. 글쓰기와 독서. 그리고 컴마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또 하나의 취미활동이 들어가면 여기 컴마 찍고 또 뭔가가 들어가겠죠. 데이터가 하나의 레코드 안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컴마 같은 구분자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객별 취미활동을 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취미활동별 고객을 구할 때는 허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독서를 포함하고 있는 고객들을 다 고른 다음에 독서만 갖고 있느냐, 아니면 독서 외에 취미활동을 또 갖고 있느냐, 이것도 구별해야 되거든요. 이영희 님은요, C00이라는 고객 아이디에서 글쓰기 하나, 또 이영희 님 C00이 고객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독서 하나, 이렇게 두 건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취미활동, 이 안에 컴마나 구분자로 계속해서 똑같은 수준의 데이터가 반복되는 거, 이걸 없애야 됩니다. 자, 상품 정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상품 아이디가 있고 상품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상품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텍스트라는 거죠. 자, 텍스트를 써서 나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입력을 텍스트로 하다 보면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건강보험 여기 건강하고 보험사에 스페이스 하나 들어가는데 아래쪽에다 쓰다가 보니까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 이 아래쪽에서는 이걸 빼먹거나 두 칸을 넣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위에 건강보험별, 아래쪽에 건강보험별 서로 다른 데이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은 상품 유형이라는 이 컬럼 값 안에는 건강보험 코드 A, 운전자보험 코드 B, 화재보험 코드 C 이렇게 코드를 다 딴 다음에 코드 값으로 채워놓죠. 그리고 그 코드 값과 방금 전에 부여한 상품 유형들, 설명들을 갖고 새로운 테이블로 독립시켜 버립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때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보장 범위는 그게 가능할까요? 컴마가 많아서 이게 구분자로 똑같은 레벨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보험 상품에 따라서 바뀌는 상세 설명이에요. 얘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상품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100원 단위나 1000원 단위로 바뀔 리는 없겠지만 만원 단위는 바뀔 수 있죠. 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고 가입 대상은 어떨까요? 얘는 코드로 한번 독립시킬 만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연령대가 모든 한카테고리 연령대였으면 아래도 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얘는 코드로 만들 만한 해당 사유가 있습니다. 얘도 코드로 만들고 코드로 바꿔친 다음에 이 부분은 따로 띄어서 코드와 함께 테이블로 독립시키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은 계약 실적입니다. 자, 계약 실적은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언제 계약을 했느냐 라는 계약 실적에 대한 테이블이죠. 지금 선택한 3개의 컬럼이 모든 레코드를 각각 구분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키 그룹, 주요 키 그룹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상품명이라는 컬럼이 생뚱하게 하나 들어왔어요. 해당 테이블에서는 상품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상품 정보에 가면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품명이 들어왔어요. 이거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지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뒤에 판매 채널과 판매 채널명이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TM이 유무선 전화예요. 유무선 전화. 아래쪽에 어떤 데이터도 TM이 유무선 전화 이외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100% 확실합니다. CM도 마찬가지고 CM도 온라인입니다. 자, GA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판매 채널을 코드 값을 본다고 하면 판매 채널명이 여기서 굳이 필요가 없죠. 이 컬럼을 지우고 이 두 개를 갖고 새로운 테이블을 띄워가지고 독립시키면 됩니다. 해당 계약 실적 테이블에는 판매 채널 코드 이거 하나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상품 유형은 앞서 상품 정보 테이블에서 알아봤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자, 이거 상품명 날렸죠? 왜 날렸죠? 상품 아이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고객 아이디, 상품 아이디, 계약일자가 PK그룹이에요. PK그룹 중에 일부 컬럼이 생뚱맞은 일반 컬럼에 대해서 PK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거 없애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날렸고, 자, 뒤에 판매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채널이 일반 다른 컬럼에 대해서 PK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거 날리고 얘만 남기고 독립된 테이블로 이거 두 개 띄어서 만들면 되죠. 판매 채널은 PK그룹이 아니지만 다른 일반 컬럼에 대해서 PK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날렸죠. 이때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게 순서대로 제2 정규하고 제3 정규합니다. 자, 앞서 봤던 고객 정보에 반복되는 거 없애는 거 있었죠? 글쓰기 독서를 글쓰기 한 건, 독서 한 건. 이거를 제1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더 잘 넣기 위한 어떤 과정들입니다. 뭐 말은 복잡하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프로그램을 짜거나 통계를 구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말한 것 뿐입니다.